안녕하세요, 웰밍입니다. 벌써 2024년 새해가 밝았는데요. New Year, New Me를 외치면서 다들 버킷리스트도 세워보고 생활습관도 새로 다잡고 헬스장도 등록하고 뭐 그러셨나요? 저는 이렇게 좀 갓생 뽕이 찼을 때 얼른 열심히 살아둬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작년보다 더 나은 나를 만들어줄 수 있는 노션 템플릿 플래너를 공유드리고 사용 방법까지 영상으로 담아보려고 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노션이라는 사이트를 잠깐 소개해드릴게요. 노션은 내가 직접 커스터마이징을 할 수 있는 워크스페이스 사이트로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용도가 천차만별로 달라지는 툴입니다. 포트폴리오를 만들기도 하고 플래너를 쓰기도 하고 다른 사용자와 연결해 구글 독스처럼 공유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 노션을 이용하는 이유를 크게 세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대학생에게 무료라는 점입니다. 학교 이메일을 사용해서 가입하면 노션에서 학생 플랜을 제공해 주거든요. 이게 원래 파일이나 페이지를 무제한으로 업로드하고 만들 수 있는 플랜은 월 $8 정도로 추가 결제를 해야 되는데요. 학생과 교직원에게는 이 서비스를 공짜로 열어줍니다. 용량 제한 없이 파일을 원하는 만큼 업로드할 수 있는 것이죠. 돈을 내지 않고도 이 높은 퀄리티의 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다는 게 저 같은 가난한 대학생에게는 아주 엄청난 장점이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노션은 나에게 필요한 기능만 뽑아서 쓸 수 있다는 점이 아주 매력적이었습니다. 노션 사용을 망설이는 분들은 대부분 이게 너무 복잡해 보이고 어려워 보인다는 이유더라고요. 노션 사이트를 딱 열면 이렇게 흰 바탕만 있으니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기능을 다 알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우리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 이 조그만한 핸드폰에 있는 모든 기능을 다 습득하고 쓰진 않잖아요. 그것처럼 노션에서도 자주 쓰는 몇 가지 기능만 익혀도 나에게 맞는 페이지를 맞춤형으로 만들 수 있는 이 자율성이 장점이라고 느꼈습니다. 마지막으로 노션은 올인원이 가능한 최고의 효율을 제공합니다. 제가 ENTJ인데 ENTJ의 큰 특징 중 하나가 극강의 효율충이라는 건데요. 제가 그래서 그런지 진짜 효율적인 거에 환장을 하거든요. 그런데 노션은 플래너, 포트폴리오, 가계부, 콘텐츠 기획, 팀플을 전부 다 한 사이트에서 가능하게 했다는 게 정말 센세이션한 것 같아요. 이거 아니었으면 막 앱 여러 개 깔고 막 왔다 갔다 했을 텐데 그 비효율을 싹 해결해준 느낌이라 지금까지도 노션을 이용하고 있어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템플릿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단계별로 차근차근 사용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먼저 이메일로 노션에 가입을 하신 다음에 영상 더보기란에 있는 이 링크를 클릭하세요. 그럼 이렇게 템플릿 형태의 노션 페이지가 뜨는데요. 오른쪽 위에 있는 이 복제 버튼을 누르면 내 계정으로 연동이 되어서 자유롭게 수정 가능한 형태가 됩니다. 그럼 이렇게 템플릿을 열어보시고요. 제일 위에부터 내려오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가장 상단에 보시면 제 취향대로 만들어둔 커버랑 아이콘이 있는데요. 이건 여기 체인지 커버를 눌러서 기존에 있는 사진으로 바꾸거나 내가 원하는 사진으로 업로드해서 바꿀 수 있습니다. 아이콘도 마찬가지로 기본 이모지를 넣을 수도 있고 원하는 아이콘을 만들어서 업로드할 수도 있어요. 그 하단에는 나의 일련의 방향성을 잡아줄 좌우명을 적는 칸이 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라는 문장을 적어뒀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이제 카테고리별로 페이지를 만들어 뒀는데요. 가계부, 습관 설정, 연간 계획, 독서, 그리고 이제 제가 대학생이다 보니 학교와 관련된 강의 노트, 그리고 학업 스케줄러 페이지를 이렇게 제작했습니다. 제 모든 페이지는 미적인 요소보다는 무조건 효율, 최소한의 클릭수로 가장 효과적인 정리를 해낼 수 있는 루트로 만들었다는 점 시작하기 전에 알려드릴게요. 그럼 먼저 가계부 페이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나의 월급, 고정 지출, 생활비, 그리고 저축을 미리 이제 계획할 수 있게 위에 적어놓고 이렇게 토글을 열어보시면 가계부 템플릿이 나타납니다. 제일 위에는 이제 총합 지출이 있고 그 아래에는 보통 지출하는 분야의 카테고리를 나눠뒀습니다. 물론 카테고리 이름은 이렇게 자유롭게 바꾸실 수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카테고리를 미리 나눠두는 게 나중에 계산도 편하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새로운 달이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이 카테고리에 얼마 정도 투자할 것인지 예산 분배를 미리 해놓고 소비를 제한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매주 일요일에 일주일 소비를 확인하고 이렇게 정리를 해둡니다. 그럼 노션에서 자동으로 총합을 계산해 주는데요.
월말에 총합 칸에 카테고리별로 총 얼마를 소비했는지 적어서 예상과 지출의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또 왜 그랬는지 피드백까지 진행을 합니다. 토글을 닫고 복제를 누르거나 Ctrl C, Ctrl V로 이렇게 복사하시면 다음 달도 똑같이 템플릿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습관 설정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가장 나쁜 습관은 좋은 습관이 하나도 없는 것이라는 말도 있죠. 2024년에 좋은 습관 하나만 들여놔도 성공이라는 생각으로 만든 페이지입니다. 지속 가능한 루틴으로 정착시키고 싶은 습관이 있다면 이 콜아웃에 적어두고 매일매일 한번 기록해보세요. 이 카드를 눌러서 이름을 수정하면 전체 템플릿이 수정되고 체크할 때는 굳이 이거 열지 않고도 이렇게 체크를 할 수 있습니다. 한 달을 다 채운 후에는 여기 제가 만들어둔 이 버튼을 눌러서 새로운 달력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 카드에 있는 플러스를 누르고 체크박스를 눌러서 습관 카테고리를 추가할 수는 있는데요. 4개 이상 적으면 카드 형태로 볼 때 이렇게 잘리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욕심부리지 말고 4개 이하로 목표를 세운 다음 딱 그것만 한번 습관화 해보자는 결심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연간 계획입니다. 저는 이렇게 2024년 버킷리스트를 한번 쫙 채워두는 상태인데요. 미래형으로 적는 것보다 현재형으로 적는 게 좀 더 도움이 된다는 소리를 좀 주워들은 적이 있어서 그렇게 한번 적어봤습니다. 목표 칸에는 이루고 싶은 버킷리스트를 적고 메모에는 자유롭게 추가로 적고 싶은 내용을 적으시면 되는데요. 여기 카테고리는 fill, empty, use, 그리고 more로 나눴습니다. 사람이 적당히 채우다가 비워내고 또 쓰는 작업이 필요한 것 같다고 생각해서 삶의 밸런스를 잡아보려고 이렇게 나눠서 버킷리스트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fill 카테고리에는 책 읽기나 영어 공부 같이 인풋을 늘릴 수 있는 목표를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고 empty에는 여행이나 일기 쓰기 같은 내 커리어나 성공, 학업과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지만 내 휴식을 위해 꼭 필요한 일들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use 카테고리에는 나의 인풋으로 해낼 수 있는 아웃풋들, 저 같은 경우에는 공모전이나 유튜브 제작 같은 내용을 적어봤고요. more 카테고리에는 나의 인간관계나 조금 더 먼 미래를 그리며 쓰는 추상적인 목표, 가족에게 자주 사랑한다고 말하기 같은 내용을 적어봤습니다. 노션이 좋은 게 이렇게 쭉 적어둔 리스트에서 가지를 뻗듯이 조금 더 자세히 추가하거나 덧붙일 수 있다는 점이에요. 저도 도움이 될 법한 사이트나 영상들을 여기 열기 혹은 오픈을 누른 다음에 추가해서 인베드 해뒀습니다. 이렇게 버킷리스트를 쭉 적어보시면 분명 비슷한 내용으로 묶이는 목표들이 보이거든요. 저는 그걸 키워드로 바꿔서 가장 이루고 싶은 3가지 큰 목표를 적어보곤 합니다. 이거 3개만 이뤄내도 2024년은 성공이다 싶은 목표들을 찾아서 적어두면 이 모든 걸 다 이뤄내야 해 하는 부담도 덜 되고 좋더라고요. 저희가 한 달만 바라보고 적는 게 아니라 12개월 동안 쭉 지속적으로 끌고 나가야 하는 목표들이니까요. 그리고 이 밑에 보시면 카드 형식으로 월별 목표를 나눠봤는데요. 버킷리스트를 보면서 분명 3월까지는 이걸 해내고 싶다. 여행은 이때쯤 돈 모아서 가고 싶다 하는 이런저런 생각들이 분명 드셨을 거예요. 그걸 그냥 부담 없이 월별로 나눠서 적어보는 겁니다. 그럼 왠지 버킷리스트를 진짜로 다 이룰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실제로도 이루는 데 도움이 된답니다. 다음 페이지는 독서인데요. 작년에는 책을 읽어도 기록을 안 하고 그냥 잊어버린 적도 많고 기록을 하더라도 여기저기 중구난방으로 써두니까 다시 찾아서 보기도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독서 페이지를 따로 만들어서 이번에는 한 공간에 쭉 기록해 볼 생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독서록을 쓰겠다고 다짐하면 왠지 책 읽기가 더 부담스러워지지 않나요? 저도 그래서 기록은 하되 부담은 안 되는 방식으로 써보자고 생각했습니다. 이 템플릿도 그래서 최대한 가볍게 만들어봤어요. 지금은 세스 고딘의 마케팅이다 라는 책과 따라 경제공부 절대 미루지 마라 라는 책을 읽으면서 이 템플릿으로 정리하고 있는데요. 쉽게 술술 적을 수 있다는 점에서 추천드립니다. 플러스 New를 누르고 오픈을 누르시면 이렇게 페이지가 뜨는데요. 이렇게 새 책, 새 신문기사 등에 주어진 템플릿을 쓰셔도 되고 그냥 빈 페이지를 만들어 자유롭게 메모해도 좋습니다. 저는 보통 이 새 책 템플릿을 자주 사용하는 편인데요. 그리고 저는 책 여러 권을 동시에 읽는 타입이라 여기에 이렇게 지금 어떤 상태인지 표시를 하는 게 편해서 추가했고요. 다 읽으면 점수를 기록하고 완료일도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책뿐만 아니라 영화나 신문기사, 팟캐스트 등 다른 콘텐츠에서도 영감을 받았다면 여기에 한 번에 기록할 예정입니다. 마지막 카테고리는 아무래도 제가 대학생이라 학업 관련된 페이지를 만들었는데요. 직장인분들은 회사 관련 페이지로 수정을 하거나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 공부를 추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수강 신청 기간부터 학기 초까지 강의 노트 페이지를 채우면서 졸업 요건을 다시 확인해보고 내가 듣는 수업의 강의 계획서도 쭉 정리해보며 공부 계획을 세우곤 하는데요. 부담이 좀 있는 수업인지 후기를 보면서 기록해두고 전공인지 교양인지 전공 필수인지 아니면 다른 과목인지 확인하고 평가 비율은 어떤지 그리고 팀플 여부까지 이렇게 확인해두면서 학기 계획을 세워봅니다. 이러면 학기 중후반 바쁠 시기에 허둥대지 않고 나름 체계적으로 공부할 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학기 중에는 이 학업 스케줄러로 강의 계획서, 교재 같은 필수 사항부터 과제 데드라인 같은 사항들을 기록해두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학기 중에 허둥대지 않으려고 만들어둔 페이지인데요. 하지만 솔직히 이 페이지는 나한테 좀 과하다 싶으신다면 안 써도 무방한 것 같아요. 저는 이게 좀 더 편하게 공부하려고 만든 페이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제가 진짜 아날로그 플래너처럼 노션을 사용하며 매일매일의 할 일을 어떻게 체크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토글을 열어보시면 일단 한 달 목표 그리고 내가 꼭 지키고 싶은 습관을 적는 칸이 있습니다. 자유롭게 적어보시면 되고요. 그 밑에는 실제 데드라인이 있는 일정들, 미팅이라든지 지원 마감일이라든지 아니면 친구와의 선약이라든지 하는 중요한 일정을 적어둡니다. 이건 리마인더로 알림 설정까지 해둘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는 일주일 플랜인데요. 한 달 목표를 일주일 단위로 쪼개서 일주일 목표를 적어두고 이걸 또 하루 단위로 쪼개서 작성하면 좀 쉽더라고요. 매일매일 반복되는 일정이 있다면 이렇게 복사 붙여넣기로 쉽게 계획을 짤 수도 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모닝 루틴이랑 일기 쓰기처럼 매일 하고 싶은 일들을 미리 적어둔 다음에 이렇게 토글 4개를 컨트롤 C, 컨트롤 V로 복사해줍니다. 그러면 한 달 플래너가 뚝딱 생깁니다. 이렇게 하면 그래도 나름 하루를 채워서 살아갈 수 있더라고요. 그 밑에 있는 달력은 일기를 쓰는 공간입니다. 여기 날짜에 커서를 올리고 플러스를 누르면 템플릿을 복사해서 일기를 쓸 수 있습니다. 플러스를 또 눌러서 하루에 여러 편의 일기를 작성할 수도 있어요. 저는 자기 전에 일기를 쓰면서 오늘 하루의 점수를 매기고 어떤 사람들을 만났는지 적고 오늘 하루의 생각을 한 줄로 요약하고 그리고 오늘 감사했던 일들을 적습니다. 이건 매일 꼭 채우는 카테고리고요. 그 밑에는 오늘 있었던 일들, 들었던 생각들을 자유롭게 적어보고 잘한 일과 후회되었던 일들을 생각해본 다음 그렇다면 내일은 어떻게 발전할 수 있을지 꼭 적어보려고 합니다. 여기서 좀 특이하다고 볼 수 있는 건 이 만났던 사람을 기록하는 칸인 것 같은데요. 사실 이건 제 친구가 하는 방식이었어요. 그 친구가 말하기를 이렇게 기록해두면 나중에 그 친구의 이름을 노션에 검색해서 언제 만나서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쉽게 찾을 수 있다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그 이후로 한번 실천해보고 있는 방식입니다. 제가 매일매일 일기를 쓴 지는 한 1년 정도 된 것 같은데요. 그냥 스쳐 지나갈 수 있는 생각도 기록이 되어서 오래 남을 수 있다는 게 정말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밑에는 아무래도 제가 유튜브도 하고 블로그랑 인스타그램도 운영하려고 하다 보니 그때그때 드는 생각들을 후다닥 적을 공간이 필요해서 만들어 봤습니다. 어떤 플랫폼의 아이디어인지, 무슨 아이디어가 생각났는지, 실행할 계획이면 언제 할 생각인지, 진행 상황은 어떤지 한눈에 볼 수 있는 리스트입니다. 그 밑에는 보드를 만들었는데요. 저는 제 개인 채널이랑 키우고 있는 계정을 보드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참고할 만한 사이트도 쭉 인베드 해두고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의 경우에는 자주 방문하시는 언론사나 주식시장, 강의 사이트 같은 링크를 걸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는 규칙 없이, 템플릿 없이 제가 자주 보고 싶은 사이트나 영상 같은 걸 막 넣어두는 공간인데요. 이렇게 하나하나 인사이트를 모으다 보면 또 쓸모있는 순간이 오더라고요. 네, 템플릿 소개와 가이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작년보다 더 나은 나를 만들기 위해 그리고 멋진 2024년을 만드는 데에 저의 노션 템플릿이 조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지금까지 웰밍이었습니다.